두 번째 궁금해 남은 산인데 날씨가 약간 쌀쌀하지만 그래도 산에 가면 전망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깨끗해. 오늘 그러면 이제 백두대간은 계속 걸어가는데 도남산 밑에까지 백두대간 길은 약간 구름지대? 구름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남산 올라갈 때가 약간 힘든데 뭐 올라가면 내려오니까 네. 목련이란 말은 연꽃이 부처님 하면서 옛날부터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연꽃이. 근데 연꽃처럼 크고 예쁜데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연꽃이란 뜻이에요. 목련이. 오늘 또 특별한 걸 배우네. 못난이 잘난 타지 마. 여기 와서도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땡겨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서서 본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데도 벌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땡기면 흔들리면 놀라겠죠.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면 좀 더 옛날 조심히 다룰 수가 있어요. 내가 다가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볼 때도 내가 끌어안는다 그런 생각. 어쩔 수 없을 때 당기는 거지 웬만하면 우리는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 숲도 걷고 계속 이 남원산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렇게 날고 벌 잡아먹어야 되는데 벌이 없어서 꿀만 빨아먹는 색깔로. 네, 궁금해 남원산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남원에 있는 산들의 역사와 또 히스토리를 듣는 얘기인데,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지리산 사람들하고 시민공감 생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숨이 차서. 3월부터 시작했는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격달로 토요일날, 격달로 평일날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좋네요. 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냥 남원의 산들, 맨날 갔던 산들만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안 가봤던 산들도 함께 등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면서 그래서 남원 산에 대해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더 환경과 또 이 기후위기 시기에 환경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아우, 좋습니다. 사실 그 산에는 다 남원의 역사들이 다 깃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원의 힘줄, 강물이 요천이 섬진강이 핏줄이라면 남원의 힘줄은 남원을 싸고 있는 이런 산들이 하니까 생각이 됩니다. 진달래가 정말 멋있어요. 이 길은 바로 백두대간 길입니다, 여러분. 백두대간 길을 걸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영광입니다. 가슴이 뛰고요. 그래서 고남산에는 지금도 이성계 장군이 황산 전투하기 전에 제를 올렸던 그 제단이 남아 있거든요. 정말 역사가 있는 곳이고, 또 이쪽은 우리 남원 동학농민혁명군이 전투를 했던 방아치 그 전투의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달래, 피어있는 진달래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져요. 네. 마치 그분들이 흘렸던 핏자국 같은 저 뚝뚝 떨어져 있는 거 보십시오. 이 피. 아름답기도 처연한 꽃인 것 같아요. 허물어진 성벽에 잔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앉으세요. 바나나 주세요. 와서
혹은 동학을 하시면서 이제 방아치와 연결시켜서 방아산 산성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장교리 산성이라고 합니다. 산성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무슨 요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명칭을 모를 때. 이제 정령치에 나중에 한번 우리 또 갈 텐데 거기에 뭐 마애불상이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 예전에는 계령암지 마애불상이라 그랬다가 계령암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그냥 정령치 마애불상군이 됩니다. 그런 뜻이 요렇게 모를 때는 지역 명칭을 붙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동네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전부 다 할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미성. 이제 산은 빼고 할미성 혹은 할미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오늘 이야기할 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할미성. 여러분들 산이나 어디 가다 보면 할미성, 할미산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할미성, 할미산이 억수로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할미를 되게 좋아하나? 할머니들이 산에 왜 갔지? 할머니들 성을 왜 쌓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성에 대한 상식. 성은 산성과 업성 혹은 도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만인의 통에 가시면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원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남원성에서 전투를 벌이는 게 전술적 오류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교롱산성에서 만약에 그렇게 싸웠다라면은 성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고 하면은 산성은 전투용입니다. 적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데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업성이나 도성은 전투는 전투인데 비전투에 가까운 산성이에요. 그거는 행정적인 것, 그리고 치안을 위해서 만드는 성입니다.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업성이나 남원성 같은 업성은 공략당하기 쉬워요. 방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반면에 교롱산성이나 이런 산성은 전투용으로 지어진 거예요. 올라와 보셨지만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올라올 때 올라오다가 힘이 다 빠져요. 그죠? 우리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산성을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산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산성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쉬워요. 태매식 산성 어렵죠? 네. 포곡식 산성 어렵죠? 쉽게 설명해 줄게. 테두리, 산. 산의 테두리에 있는 성. 뇌의 테두리라고 태뇌성입니다. 이게 태매성이에요. 이 봉우리나 산 능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태매식. 포곡성 어렵죠? 쉬워요. 포함하다, 계곡을. 그러니까 계곡을 포함해서 크게 산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물도 있고 혹은 마을도 있습니다. 이제 큰 산성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산성은 많이 없고 주로 산 위에서 산 정상부를 지키는 태매식, 어떤 데는 태머리식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같이 봉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다. 그래서 이건 태매식이다. 삼국시대로 올라가면은 이때는 이 지리산 일대는 가야, 백제, 신라의 각축장입니다. 특히 운봉고원 일대는 여기는 산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달에 갈 수정봉에 가다도 산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저희 가면 암막산성이 있죠. 산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교통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이것을 장악해야지 호남으로 오고, 여기를 장악해야지 합천을 지나가 경주로 갑니다. 서로가 뺏기면 안 되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철산지입니다. 옛날에 철은 현재의 반도체입니다. 그죠? 누가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전투가 벌어진 곳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는데 이게 누구를 방어하기 해서 지었는 거냐? 제일 처음에 지어진 거는 신라가 지었는데 나중에 덕제가 또 차지합니다. 아니요, 그전에는 가야가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 성이 방어하는 위치는 사방을 다 방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신라가 백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쪽을 방어하면 돼요. 그런데 백제가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방어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성은 모든 방위를 방해하는 성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삼국시대 그리고 후삼국시대에 들어가면서 내전입니다. 내전. 그죠? 각 국가가 승리하기 위해서 산성을 많이 짓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산성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후삼국 끝나고 한국 전쟁까지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 동안은 내전이 없었어요. 자, 고려 중기나 고려 말기로 들어갑니다. 200년, 300년 동안 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전보다 그렇죠. 외전이죠. 그러니까 이 내륙 한복판에 있는 내전용 산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돼. 국가가 세금을 들이고 병사를 보내가 병사 밥 먹이고 월급 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300년 정도 지나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내륙에 있는 내전용 옛날에 있던 산성들에 대해서 이제 운영이나 관리를 서서히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방에 있는 호족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야, 지방 호족들아, 저기 있는 이 할미성인데, 그때는 이 성 이름이 뭐 모산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산성을 운봉에 있는 호족 너야, 네가 좀 관리하고 지켜라. 이렇게 분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호족이 자기도 이 성을 관리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뭐 군졸들을 사병들을 보내야 되고, 또 혹은 노비들을 보내야 되고, 그럼 돈도 들고, 그리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가 나라를 세울 것도 아니고, 여기서 누굴 지킬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성의 용도가 바뀌어집니다. 뭐로 바뀌어지냐면은 호족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 쌀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쌀을 왜 일로 보관해? 그냥 동네에 창고 짓고 보관하면 되지. 당시에는 외구의 침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황산 전투 아지발도가 여기서 죽잖아요. 이성계의 권력 잡고. 그 이전에도 이 지리산 일대 권력에 외적들이 너무 돌출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쌀을 기존에 있었던 이런 내란용 성에다가 보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구례에도 할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저쪽 고리봉에 가면 할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에도 할미성이 있어요. 함양에도 할미성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자기네들의 쌀을 이 성에다가 모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변하냐니까 쌀을 모아놨으니까 모을 합자에 쌀미자 합미성이 됩니다.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명사가 그냥 예를 들어 모산성, 뭐 장교리 산성, 무슨 성 이런 이름 자체가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동네에서는 야 쌀을 모아놨다 저 한미성이 돼 한미성 쌀 모으는 창고 한미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려 중후기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내란용 성들 특히 지리산권 일대를 중심으로는 다 이름이 한미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혹은 합민성이라고도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어떤 자료에 뭐 합민성이라고 하는데 한미성을 잘못 오해하신 거고 한미성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미성이 발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같이 경상도 사람은 이런 거 바람 하나 하면 돌아버려요. 그 동네 어르신들도 머리가 뺑 돌죠. 저기 한미성 가봐라. 할미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미성의 어원은 할미성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할미성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한미성이 할미성이 되어진 데는 많은 이야기들이 겹쳐집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당군신화가 있습니다. 당군신화의 내용은 고음 언니하고 뭐 당군 할아버지하고 결혼해가지고 왕금을 낳아가 신단수 아래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는 이 신화는 건국신화입니다. 나라를 세운 신화예요. 이 건국신화는 다 있습니다. 박혁거세 아래에서 나오고 기말지 아래에서 나오고 그죠? 각 건국신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 5000년 전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창세신화는 어디 있을까요? 창세, 세상을 만든 신화. 우주가 만들어져야지, 지구가 만들어져야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시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무당이든지 아니면 목사든지 혹은 스님이든지 아니면 권력자든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겼어? 그게 창세신화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이렇게 그래도 역사를 가진 민족들에게 각자의 창세신화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배운 바로는 창세신화가 없었어요. 먼저 배운 게 그냥 당군 건국신화만 배웠어요. 한국에도 창세신화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고할미, 마고할미, 바닷가에 가면 계양할미, 제주도 가면 설문대 할망. 다 할머니예요. 예. 이 할머니는 거인입니다. 거인. 굉장히 큰 거인인데, 이 굉장히 큰 거인이 손톱으로 땅을 긁으니까 계곡이 되어지고, 그죠? 돌을 들고 가다가 땅에 떨주니까 큰 돌은 제주도가 되고, 작은 돌은 무슨 섬이 되고, 그죠? 저기 구석에서 오줌을 누니까 그 오줌이 흘러가면서 강이 되어지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창세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먹혔어요.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옛날 사람들한테 그게 지형의 융기에 의해가 화산 폭발 밑에 마그마가 있는데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대충 비슷합니다. 그죠? 이렇게 창세신화가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라진 창세신화 할머니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는 구전으로 전승이 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고 할머니는 알잖아요. 그죠? 5천, 마고 할머니. 노고단 안 가보셨어요? 노고단이 노고잖아. 늙은 할머니. 예. 노고단은 늙을 그 시어머니 고자 쓰잖아. 늙은 할머니. 우리의 창세신화에는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할머니가 있었다는 게 구전으로 전해져가지고 이제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노고 할머니, 제주도는 설문대 할망, 계양 할머니, 그리고 막 무당들한테 전송되어지지만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한미성에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조선 중기 후기를 지나면서 공식적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한미성에 접목되어지니까 저 성은 어떻게 생겼지? 조선 중기 오면 이 성이 생긴 지 벌써 700년, 800년 지났습니다. 그죠? 누가 왜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한미성 비슷하게 부르던데, 그냥 할미성이라고 부르던데. 그럼 누가 왜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동네 아저씨한테 꼬마가 물어봐요. 아저씨, 삼촌, 저기 산 위에 할미성인데, 그거 누가 옛날에 마고 할머니라는 힘센 할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치마에 돌을 싣고 와서 저 성을 쌓았대. 삼촌도 그게 알고 있는 거 다예요. 그러면 조카나 동네 꼬마들도 그게 다예요. 그게 내려가면서 계속 구전되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래서 한미성에서 할미성으로 바뀐 이야기가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주인이었던 당군 이제 마고 할머니라는 분이 이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로 접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할미성과 할미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진 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만은 옛날 사람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뜬금없이 산 위에 설모도 없는 산성이 부러져 있고 궁금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고 할머니, 마고 할머니와 성이 결합하면서 할미성으로 변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백두대간권에 올라가는 길은 연제, 여기 방아제, 그다음에 관음제, 그다음에 유치 이렇게 있고, 여기 운봉은 전라 좌병형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전라 오병형이면 전주, 고산, 운봉, 나주, 순천 그렇습니다. 오병형인데, 그러니까 전라도를 지키는 5군데의 중요한 병영 중에 하나가 운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박봉현이라는 분이 지금 민보군이라고 써 있는데, 민보군이 아니고 이분들은 난리가 나면 소고군 편성됩니다. 소고군. 그러니까 평소에는 농사 짓지만 난리가 나면은 군대 편성으로 소속이 돼요. 국가군대로. 그리고 그 함양에서 군대가 지원이 되고, 경상 감사도 대포와 화약을 보내고,
그래서 경상 진영에 그 침략을 우려한 경상 진영에서 또 합세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봉만의 힘이 아닌 이쪽 경상권에서도 지원이 군사와 총포와 화약이 다 지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봉은 그때 6월 25일 날 김계남 장군이 그 무혈 입성하시는데 남원에 윤병관이라는 그 부사가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남원은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직강소가 관민 상화가 아닌 해방구의 민해 직강소가 운영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2차 봉기를 하기 위한 그 원칙적인 어떤 그런 물자를 걷어들이는데 양반들은 그게 굉장히 싫었고, 그 양반들은 숨어서 운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봉에서 몸을 숨겨요. 김재웅, 양한규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운봉의 힘은 남원 토호 세력들의 연합군과 경상도군에서 침략을 두려워하는 군대와 총포가 합쳐진,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지배 하인 몇 명 데리고 일어난 민봉군이 아니고요. 남원의 토호 세력 플러스 영림의 관군 세력, 그 다음에 운봉의 소고군 세력까지 합쳐진 커다란 군대였습니다. 근데 어디나 다 그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남원은 여기 써 있다시피 10월 14일 날 김계남군이 청주로 올라가요. 5천을 데리고 남원에 있던 5천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럼 뭐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담양, 뭐 장수, 뭐 오수, 임실, 임실, 진안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남원을 지킵니다. 여기서 좀 더 빠릿빠릿하고 삶 잘하시는 분들은 청주로 올라가고, 이분들은 한 3천 정도 됐다고 그래요. 박봉양 그분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셨는지 연자에다 허방을 놓아요. 말하자면 연자에다가 횃불을 피워놓고 풍물꾼들을 모여서 거기서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해요. 거기에 있는지 알고 방아째로 올라옵니다. 근데 실상은 이 방아째에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산성 돌을 칡렁불에다 불러 모아놓고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유인을 해요. 반절 내려가지고 미리 싸움을 붙어. 그리고 후퇴를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방아째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네, 따라 올라오면서 농민군들의 어떤 기세도 굉장히 좋았나 봐요. 하루 넘게 싸우거든요. 만 하루를 넘게 싸워요. 그냥 이렇게 한나절 조금 싸우고 그러고 만 것이 아니고 만 28시간, 한 30시간을 싸웠다고 그럽니다. 여기 운봉하고 200하고 산동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최정범 선생의 그 빨치산 책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강동원 씨가 최정범 선생이 구슬해가지고 강동원 씨가 쓴 책 보면, 소학교 다닐 때인데 왜 추수 때만 되면은 운봉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달구지다 싣고 싹 운봉으로 가져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200사람들이. 그러니까 운봉이 부자라는 것은 운봉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쪽 200들까지도 운봉 지지들의 뜰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운봉 부자하고 진주 부자하고 국간내기 이러면은 운봉 부자가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말이 안 되죠. 진주 부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운봉에 부자들이 많고, 박봉양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 혁명 때 전에 교조 신원운동부터 이 200사람들은 동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전투에서도 제일 많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건준이라고 해방되고 나서 건국준비위원회 있잖아. 그 소속도 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200사람들이. 그리고 인민위원회로 전환됐을 때 향교동의 경찰서에 인민위원 10명이 끌려갑니다. 200사람들. 그래서 그 경찰서를 1000명의 말하자면은 남원 시민들이 둘러싸고, 남한에서 가장 먼저 미군의 발포가 시작된 데가 남한입니다. 그때 남원 인민위원회들한테. 그래서 박성갑 등 3명이 200사람들 3명이 말하자면 지금 옛날 주택행 자리인가 그 시청사거리 있는데 그 근방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사도 지내다가 죽는데 안 되겠는데, 그
그러고 나서 인민위원회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는데 이백 사람들이 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인과 민의 싸움이 되는 거죠. 민민의 싸움이 아니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양반 끈행이라고 있는 사람들을 공자시대 때부터 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민은 말 한마디로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민이 되는 거죠. 남원석이 무너지고 이게 서문하고 남문을 불태우고 쳐 들어가가지고 북문 쪽으로 다시 해서 괴龍산으로 도망갑니다. 동아동민군들의 최후의 패퇴가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홍기라는 이 접주가 잡혀서 그 다음 해 1895년 2월 14일 날 남원 장날에 지금 호석하고 서문 사이 거기가 옛날에 그 남원 시장이었는데 거기가 불이 타가지고 공설시장이 옮겨가고 강할로가 확장된 거예요. 원래는 그 안에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거리에서 처형을 당하고 그게 남원 동학의 그 자리가 수훈 선생이 가장 처음 오셨던 자리고 최후의 그 처형지고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바람이 세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만하라고. 밥은 언제 넣으세요? 쌈만 넣어서. 말만 하는 사람만 주는 거구나. 고람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저쪽 여원치에서부터 쭉 이 줄기를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올라오고. 너무 좋아요. 야, 정상이 이런 맛이네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좋아요. 바람 많이 불어. 오, 날아갈 것 같아. 이 고람산 밑에 있는 권포리 마을에는 여기에 이제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에 이제 안녕을 비는 이런 석인상들이 마을에가 있습니다. 이쪽 하나, 그리고 또 이쪽에 이렇게 석인상이 여기는 얼굴이 사각형이고요. 석장승처럼 석인상이 마을 들어오는 진입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셨고 다음 달은 원래 저희들 둘째 수요일, 둘째 토요일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는데 5월 달은 첫째 수요일 날, 5월 3일 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은 5월 3일 첫째 수요일로 공지를 나가는 걸로 하고 이제 수정봉 이제 여원제에서 수정봉 지나서 노치까지 이렇게 갑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네, 수고 좋았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안녕히 가세요.